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동대문구가 2024 동대문 구민 한마음 걷기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전시와 난징시가 양도시 국제협력 강화와 대전 영시축제 초청 등에 대해 환담했습니다. 횡성군이 강원도민 헌혈 릴레이를 펼쳤습니다. 충북도가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주도가 서울 강남에서 제주와의 약속을 선포하고 토크 콘서트 등을 개최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 전반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진화를 거듭하는 AI를 행정에서도 활용해 업무 혁신을 이뤄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도청에서 근무하는 김명환 주무관은 얼마 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공해 우주산업 허브 조성 조감도를 3, 4일 안에 준비해야 했는데 챗GPT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익혀뒀던 챗GPT를 활용하고 AI 기반의 그래픽 도구를 이용한 끝에 멋진 조감도를 완성해냈습니다. 예전에 이제 교육 갔을 때 AI를 활용해서 이제 조감도를 그릴 수 있는 이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시간이 좀 촉박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걸 한번 활용을 하게 되었고 그래도 결과가 나쁘진 않게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강진군에서는 최신 챗GPT 4.0을 이용해 다문화 주민을 위한 실시간 통역 서비스를 시연해냈습니다. 신가지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문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역 서비스는 공무원 동아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탄생했습니다. 오히려 기존 번역기보다 문맥이나 상황을 좀 파악하면서 정확히 번역을 해줘가지고 저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GPT 50가지 언어를 할 수 있어서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아마 많이 사용하지 않는 언어는 좀 부정확할 수도 있어요. 챗GPT는 질문이 명확할수록 결과물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원하는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어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AI를 이용해가지고 전남만에 특화된 챗봇을 만들 예정입니다. 먼저 시범적으로 관광 분야에 제작을 해보고 도정의 주요 업무 분야별로 차근차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001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한 SF 영화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AI.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넘어 어느새 우리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홍릉숲길에서 2024 동대문구민 한마음 걷기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대문구 체육회가 주최하고 개그맨 김한국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됐습니다. 음악 줄넘기와 서울시립대 응원단의 식전 공연, 몸풀기 체조 후 본격적인 걷기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가족, 이웃과 함께 홍릉숲길을 걸으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환점을 통과한 참가자들에겐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했으며 걷기가 끝난 뒤 이어진 공연과 경품 나눔이 행사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구는 주민화합을 위해 홍릉숲길을 개방해 주신 국립산림과학원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주민이 즐거운 동대문구를 위해서 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대문구가 관내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 주민체감 베스트 11 사업을 선정하고 발표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지난 5월 1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민선 8기 2년 동안 추진한 정책 중 주민의 삶에 행복한 변화를 불러온 사업을 선정하고자 시행됐습니다. 주민체감 사업 1위로는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동대문 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이 차지했고 청량리 일대 불법 노점 정비 사업과 버스정류소 스마트 쉼터 설치 사업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더불어 동대문구 정책 중 잘하는 점으로는 녹지 공간 확대, 깨끗한 보행환경 조성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는 이번 주민체감 사업 선정 결과를 통해서 그간의 정책과 사업을 되돌아보는 한편 남은 기간에 더욱 풍요로운 동대문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유형 전동 킥보드나 전기자전거의 불법 주정차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마포구가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즉시 견인구역을 확대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이용해 시속 25km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는 1인용 운송수단으로 흔히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최근 불법 주정차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주민 불편이 증가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마포구는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시 견인구역으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차도 및 자전거 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통행 시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등이 있습니다. 또한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주변 5m 이내 구역과 횡단보도 주변 3m 이내 및 교통섬 전체, 점자블록 위와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전면 5m도 즉시 견인구역에 해당됩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이 즉시 견인구역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위 구역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예 시간 없이 즉시 견인이 가능하니 안전과 편의를 위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찾아오는 집중호우에 강수 피해가 늘 걱정이죠. 특히 범람하기 쉬운 물 주변은 꾸준한 관리를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데요. 마포구가 집중호우 대비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 14일 마포구가 집중호우를 대비해 성산천과 불광천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마포구는 긴급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집중호우의 범람 위험이 있는 풍수의 취약 지역을 점검함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을 챙겼습니다. 아울러 6월 말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을 확률이 높다는 기상청의 전망과 관련해 불광천과 성산천 수변을 두 눈으로 확인하며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이번에 이뤄진 안전점검을 통해 강수 피해로부터 주민들이 한층 안전해지길 기대합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는 대전,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출범한 정부 데이터 센터로 중앙부처뿐 아니라 공공기관 주요 정보 시스템의 전산자원도 입주 대상입니다. 특히 대구센터는 클라우드 전용 센터로 향후 행정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하는 선도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간 클라우드 기업은 대구센터 인프라를 이용해 행정 내부 업무에 요구되는 통신망, 보안망 등에 대한 설비 투자 없이 행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료산업 분야 지역 최대 전시회인 2024 메디엑스포 코리아가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새로운 트렌드의 첨단 의료기기 전시, 전문 학술대회, 수출 투자 상담회 등 의료산업 분야 지역 최대 전시회인 2024 메디엑스포 코리아가 21일부터 사흘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건강의료산업전을 중심으로 첨단 의료기기전, 치과 기자재전 등 720여 부스 35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의료산업 전반의 최신 트렌드를 선보였습니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와 함께 구매력 높은 15개국 바이어를 초청해 참가 업체와의 상담을 주선하는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회는 국내 의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했습니다. 대전시가 학교 주변 위험 요소를 어린이 스스로 발굴 신고하는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해 총 17개 초등학교에서 선발된 7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위촉된 어린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학교 주변 위험 요소를 직접 찾아 신고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시는 안전체험 교육 기회 제공, 안전행사 초청, 우수활동자 포상 등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 활동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일상생활 속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자매도시 중국 난징시 부시장을 접견하고 양도시 국제협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21일 대전시청에서 난징시 부시장을 접견하고 양도시 국제협력 강화와 대전 영시축제 초청 등에 대해 환담했습니다. 이날 이 시장은 난징시 국제우이공원의 자매도시 상징 조형물과 조경 식수를 보고 감명받아 대전시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영시축제에 난징시 대표단과 화가 등 예술단이 참여하면서 교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과 강원 혈액권이 제21회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강원도민 헌혈 릴레이를 펼쳤습니다. 세계 헌혈자의 날은 6월 14일로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헌혈자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도내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6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펼쳐지며 횡성에서는 6월 13일 군청 주차장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220회 헌혈에 참여한 횡성군 최다 헌혈왕 이상열 씨에 대한 표창패 수여와 함께 헌혈증 기부 인증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횡성군 의회가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15일간 제321회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합니다. 일정별로는 10일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했으며 11일에는 조례안을 심의하고 13일부터 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다. 평창군 지역연고 축구팀인 평창유나이티드 FC가 K4리그에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창 유나이티드 FC는 안홍민 감독의 지도 아래 2021년 3월 창단된 K리그 축구팀으로 3명의 지도자와 26명의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시즌 4위, 2023년 시즌에서도 4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며 평창 군민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평창 유나이티드 FC 관계자는 이번 시즌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군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평창군은 평창 유나이티드 FC가 열심히 훈련했던 만큼 이번 시즌에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며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명품 구단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 중소기업의 기술 보안 역량 강화와 해외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근 6년간 기술 유출은 산업별로 60% 이상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국가 첨단 기술이며 기업 유형으로는 84%가 중소기업으로 나타나 기존의 중앙정부의 수도권과 대기업, 중견기업 중심 산업기술보호사업의 확장 보완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첨단 기술 보유기업 밀집 지역으로 기술 유출 선제적 대응과 기업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참여기관은 기술 유출 예방 및 사고 대응을 위한 업무, 기업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진단, 교육, 컨설팅, 관련 기업 산업기술보호 사업 안내 및 홍보 업무, 기타 공동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할 계획이며 도내 혁신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성장 산업군의 우수 기술력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북도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도와 대한수의사회는 마이스 행사 충북 유치 확대와 충북 마이스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 등 충북 마이스 산업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입니다. 충북도는 2025년 하반기 도내 최초 전시 컨벤션 센터 청주 오스코 개관에 앞서 충북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도내 6개 대학의 콘텐츠 유관학과와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및 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과기원과 각 대학들은 영상자서전을 통한 지역 콘텐츠 발굴, 충북의 기록문화 보존,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앞으로 충북과기원과 협약대학들은 각 기관이 보유한 문화 콘텐츠 자원과 기반 시설, 지역의 기록 문화유산 등을 활용해 충북이 대한민국의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성장하는 데 협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각 대학은 미디어 콘텐츠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영상자서전 콘텐츠 제작 실습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예측 불가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민관 주민대피협의체를 구축합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18일 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 경북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주민대피협의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주민대피협의체의 한 축인 민간은 위기징후 감지, 재난 취약자 및 미대피자 발생에 대비해 각 가정을 방문해 신속한 주민 대피를 돕습니다. 아울러 대피소별로 지정된 전담 공무원과 경찰, 소방 공무원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재난 상황 단계별 선제적인 주민 대피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민간 협력의 제도화된 시스템 구축으로 인명피해 제로 경북을 민간이 함께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경북도가 올해 처음 성실 모범 납세자를 선정해 표창패를 수여했습니다. 경북도가 올해 처음 성실 모범 납세자 45명을 선정하고 지난 21일 도청 K창에서 모범 납세자 10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 모범 납세자 45명 중 성실 납세자는 35명, 모범 납세자는 10명입니다. 도는 선정일로부터 1년간 도금고은행 금리 우대 및 각종 수수료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전남 나주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버스를 몰고 기능시험을 보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현장을 살피던 시험 감독관이 사고 버스에 올라타 심폐소생술로 이 남성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멈춰있는 버스로 다급히 향합니다. 한 남성이 바닥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고 뒤이어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에 나섭니다. 잠깐만. 잠깐 지금 들어간 것 같아. 호흡도 들어갔어? 셀프도 들어갔어요? 어제 오후 3시 17분쯤 전남 나주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52살 남성 A씨가 대형버스 기능시험을 보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시험 감독을 하던 31살 강병옥 씨는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버스 운전석 창문으로 뛰어들어가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최대한 누울 수 있는 자리 확보한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계속 진행했고 10분가량 했을 때 구급대원들 도착해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의식을 되찾았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폐소생술이 저희 추정컨대 1분 안에 CPR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소생하는데 아주 용이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강 씨는 최근 민방위 훈련을 받으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습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A씨의 가족은 아빠의 목숨을 구해준 강 씨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감독관님 같은 분이 없었더라면 더 큰일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 생겼을 텐데 저희 아빠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어요. 광주 광천동 일대는 신세계 백화점 확장과 대규모 재개발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 유통시설과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난이 심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광주시가 내놓겠다던 교통대책은 하세월입니다. 광주 광천동 일대는 출퇴근 시간과 주말이면 극심한 교통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터미널 손님, 또 백화점 손님, 또 야외 나갈 손님 그냥 주차장이 돼버려요. 일교쪽 넘어가는 데가 여기서 넘어가는 차가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니까 거기 가끔씩 밀려 있고 전체적으로 이 사거리 쪽이 다 밀린 것 같아요. 교통난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합 쇼핑몰과 업무시설 등이 들어서는 옛 전일방 부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신세계 백화점도 2배 이상 확장을 예고했습니다. 또 5,000세대 규모의 재개발 등으로 정주 인구도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3월 대중교통 중심의 광천권역 교통대책을 총선 이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통정책 대책을 종합적으로 조만간에 발표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지금 거의 잘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광주시의 교통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무 광천선 지하철 신설뿐 아니라 트램과 BRT 등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을 놓고 고심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재정 부담과 교통 소통 등을 두고 시청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권역별 대책은 고사하고 개별 사업장 단위의 차량 중심 대책만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보행 중심 15분 도시라는 강 시장의 광천권역 구상과는 다소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수시가 남산공원을 조성하고 중홍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남산공원은 자연형 도심 근린공원으로 431m의 데크 산책로와 주차장 2개소, 조경시설과 화장실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번 준공식에는 200여 명이 참가해 경과보고와 유공자 표창, 기념식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여수시가 제37주년 6월 민주항쟁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시민과 사회단체 등 100여 명이 모여 기념식과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강연회에는 전남대 철학과 박구용 교수가 권력과 폭력 사이에서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서울 강남에서 제주와의 약속을 선포하고 제주 여행 토크 콘서트 등을 개최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제주와의 약속 대국민 선포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제주가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의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 관광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비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세계인의 보물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장 지하 1층에 차려진 제주관광데이 홍보전에서는 한라산 칵테일 시음, 제주 음식문화 시식 등을 진행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 톡톡 시간입니다. 제28회 홍천찰 옥수수 축제가 강원도 홍천군에서 개최됩니다. 제28회 홍천찰 옥수수 축제가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홍천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홍천군은 전국 유일의 옥수수 연구소가 자리 잡은 모든 찰옥수수 종자의 발원지인데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홍천군은 찰옥수수 재배에 최적화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홍천찰 옥수수 축제에서는 옥수수 판매 및 시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대 공연과 체험, 그리고 전시 행사 등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7월에 홍천군에서 건강한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름이 시작되면서 계절 가전제품의 사용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어컨과 제습기는 온도와 습도를 낮춰 세균 증식을 억제하기도 하지만 청결 관리를 소홀히 하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필터에는 미생물이 서식하기 쉽고 이것이 공기 중에 부유하다가 인체로 들어오면 천식, 비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여름철 가전을 정비해주는 것이 좋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